네, 안녕하세요. 너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많이 긴장이 되고 지난 2달 동안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썼다 지웠다 다시 또 새벽기도 가서 또 기도해보고 이건 아니다 그러면 또 바꾸고 PPT를 고치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 제목을 들었을 때 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캠퍼스에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일을 캠퍼스 파송, 선교사를 파송하는 예배다라는 그 말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런 교회가 있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고2 때 처음 교회에 갔습니다. 친구에게 사탄 이야기를 듣고 사탄이 너무 무서워서 사탄을 피하고 죽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로 도망갔습니다. 네, 일종의 공포 마케팅에 넘어간 건데 사실 이 공포 마케팅이 현대사에서 굉장히 잘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방법을 주변 분들에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면 좋다 이 얘기 조금 이따 하시고 먼저 사탄 얘기를 잔뜩 한 다음에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교회 가면 돼. 이렇게 하면 저처럼 교회를 가게 됩니다. 특히 겁쟁이들에게는 굉장히 잘 통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네, 이제 제가 이거 제 돌사진인데 네. 이제 넣다 보니까 네, 돌사진. 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교회 여기저기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듣기 싫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왜냐하면 저는 학교에서 우등생도 아니었고 집안은 늘 부모님의 다투는 소리가 가득했고 초등학교 때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좀 울컥할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 맞은 어머니를 모시고 침을 맞으러 다니는 일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온몸에 멍이 든 채 이렇게 부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바늘로 찍어서 피를 내서 이렇게 멍을 없애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제가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자존감이 되게 없었고 그래서 누가 저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의심부터 했죠. 그래서 이제 내세울 게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저를 교회로 오도록 꼬시는 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도 듣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되게 완악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의 존재감은 전적으로 성적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지만 보잘것없는 집안, 부모님의 싸움이 잦은 집안, 그리고 일남삼녀의 형제, 그래서 제가 외아들이었고요. 내세울 것이 없는 처지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는 했지만 노력에 비해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담임선생님의 평가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부모님을 계속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우연히 성적이 조금 오르면 정말 기고만장해서 천하를 다 얻은 듯 유세를 떨치기도 했고 부모님께 막 뭘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자식이죠. 네. 이제 그만큼 당신들은 공부를 못했지만 나는 공부를 좀 하니까 나를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공부 얘기를 좀 사실 할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게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이 책 좀 연배가 이걸 아시는 분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걸 몰라야 이제 YB고요. 아시면 OB에 속하는 건데요.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그냥 하나 긁어와 봤습니다. 제목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인데 어느 막노동꾼이 장승수 씨라는 막노동꾼이 막노동을 하면서 서울대학교에 수석 입학을 한 그 과정을 쓴 책입니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이런 말만 들으면 저는 속에서 막 화가 났습니다. 공부가 가장 쉽다니요. 저는 공부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은 막노동을 하면서도 공부가 가장 쉽다고 하는데 나는 왜 공부만 하는데 이렇게 어려울까? 누가 맞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교사가 되어서도 계속 공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부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의 저의 노력의 어떤 결정체, 알맹이들을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자, 이제 이게 조금 보이시나요? 글자가? 네. 네, 제가 이제 평생 국어 선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뭐 설교를 한다고 해서 목사님들을 이길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국어 수업을 하면 조금 그래도 조금 이렇게 비슷하게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문제는 대입 수능 국어 영역 문제인데 2015학년도 수능 국어 B형 문제입니다. 오답률이 47.5%인데 이 얘기는 100명의 학생 중에 47.5명,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2026년까지 총 국어 문제가 1745문제였거든요. 최근까지, 작년 11월까지. 그래서 1745문제 다 세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 문제가 오답률이 8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왜 이 문제를 들고 왔느냐? 여기 지금 고등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다양한 초등학생부터 이렇게 여러 학생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를 자꾸 도전해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초등학생인데 서울대학교 입학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죠. 네. 그런 게 좀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막 어려운 문제 이렇게 풀어보고 풀리네? 그럼 나 갈 수 있겠네? 학생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인지 아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갖고 왔는데 이 문제를 갖고 온 이유는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 이제 아마도 이 문제를 고등학교 올라가면 반드시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이 제일 잘하게 될 겁니다. 이게 꽤 오래전에 이미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잊어버리고 말씀을 못 드릴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성적을 올리려면 무조건 문제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걸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책은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대에 들어가는 거는 쉽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좀 더 쉽게 말하면 성적을 올리는 건 진짜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간 게 아니라 성적이 좋아서 간 거잖아요. 정확히 구별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학교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공부고 성적은 성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공부를 순수하게 하고 싶어, 성적과 상관없이, 그러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성적이 안 나오는 공부는 힘들거든요. 사실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솔직히 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기 학생들 그렇지 않나요? 여기 회장님 어때요? 내가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시험을 못 봤어요. 어때요? 그렇죠? 근데 조금 했는데 많이 나오면 어때요? 뭔가 럭키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성적을 올리기는 쉽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것도 지금 잘 들어보시면 여기
어르신분들도 저렇게 수능이 별거 아니었네?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너무 지금 막연하게 수능이 자꾸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문제를 한번 벌써 지금 이미 문해력이 있는 분들은 보셨고요. 문해력이 없는 분들은 안 읽어보신 겁니다. 문해력은 그렇게 결정됩니다. 글자가 보였을 때 나도 모르게 달려들어서 읽으면 문해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숙하거든요. 근데 글자를 딱 보는 순간 머리 아프다 그러면 조금 문해력이 좀 약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화면이 여기는 잘 보이네요. 이렇게 쭉 보셨죠? 근데 요게 지금부터 제가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좀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혹시 손주분들한테 나도 수능 국어 알아 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문제를 조금 제가 이렇게 색깔을 칠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쪽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빨간 글씨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번에 보면 1번에도 좀 있어야 되는데 달 공전 궤도 단어만 보십시오. 그 다음에 20률, 그 다음에 2번에 달 공전 궤도, 지구 공전 궤도 원 모양에 가깝다. 조금 난해하죠. 3번 금한 일식. 금한은 금반지예요. 금반지. 이게 겉에 테두리만 있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보름달의 크기가 근지점일 때보다 원지점일 때 더 작게 보인다. 5번에 지구공전 궤도상의 근일점, 원일점 이런 얘기를 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근데 요거를 요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학생들 중에 자기가 국어 공부를 할 때요,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풀면요 못 풀어요. 제시문이 너무 어렵거든요. 거기서부터 벌써 집안 내력을 더듬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누가 공부를 못했지? 이렇게 저처럼. 그래서 절대로 제시문을 먼저 읽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간에 문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보시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내가 이런 것들만 이해하면, 이 단어들만 이해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쪽을 공략하냐. 그러니까 좀 더 내가 만만한 쪽을 공략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시문보다는 문제가 더 핵심적이니까. 그렇죠? 잠깐만 이런 말씀, 그런 이제 대본에는 없는 얘기인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면접하는데 사장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여기 들어올 때 1층에 액자에 어떤 그림이 있었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못 봤습니다. 자네는 불합격일세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회사의 누구를 알아가지고 사장님이 1층에 그림을 물어볼 거야 라는 문제를 알았다면 100% 알고 대답을 잘했겠죠. 이게 문제의 중요성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발 공부를 하지 마시고, 공부는 대학 가서 하시고요, 일단 초중고 때는 성적을 올리세요. 진짜로. 너무 죄송하지만. 왜? 성적 올려보세요. 부모님 좋아하시죠? 목사님께서 또 그냥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좋은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사실 법관도 되고, 그렇죠? 변호사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그러니까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를 뭐 너는 왜 교회 와서 공부 얘기를 하냐 이렇게 그렇게 듣지 마시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을 올리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자, 말이 길었는데, 자, 여기 보면 달 공전궤도 20률, 달 공전궤도, 지구 공전궤도 원 모양에 가깝다.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잠시라도. 그래서 공전궤도,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전궤도, 그 다음 원 모양에 가깝다, 금한일식, 보름달의 크기, 근일점, 원일점, 근지점, 원지점 이렇게. 이 단기 기억이 되게 중요합니다. 잠깐 기억해 주시고요. 자, 2명 학생 잠깐 나와 주실래요? 회장님 2분. 네. 나오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네. 네, 도와주세요. 양해를 안 구했는데, 네. 미안.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네. 자, 잠깐 여기 앞에 잠깐 서 계실래요? 여기 잠깐만요. 네, 여기 잠깐만 옆에 있고요. 여기 혼자 잠깐만 서 보세요. 자,
만약에 이렇게 가운데 점이 하나 있고요. 점이 하나 있고 제가 이 학생의 주변을 똑같은 거리로 돌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원이잖아요, 원. 그래서 이거를 원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를 아니라 이 학생을 원점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점이 두 개가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옆으로 쓰세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학생을 제가 이렇게 돌면요. 원이 아니라 뭐가 되죠? 맞습니다. 이게 타원입니다. 이게 타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이 더 떨어지면 이렇게 더 떨어지면 저는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원이 더 한번 가까워져 보세요. 가까우면 제가 원에 가까워질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떨어져 보세요. 떨어지면 타원은 더 멀어지겠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이 두 사람을 초점이라고 불러요. 초점이라고 하는, 요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제시문을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식이 자, 그래서 두 사람 좀만 옆으로 가실래요? 네, 이렇게 있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타원이니까 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도는데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를 원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쪽에도 하나 있고 저쪽에도 하나 있겠죠. 그러면 타원이니까 이쪽은 좀 작겠죠, 거리가. 여기 있는 거를 근일점, 근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쉽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타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초점을 이어서 길게 느려진 이 선의 끝에 있는 거를 원일점, 원지점. 그리고 아무래도 타원이 이렇게 옆으로 기니까 여기는 좀 가깝겠죠. 그러면 근일점, 근지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정도는 내가 알겠다. 그래서 그러면 20률은 뭐냐? 제가 이제 여기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또 저쪽에도 누가 있겠죠. 잠깐만 나와줄래요? 네, 잠깐만. 네, 거기 누구죠? 이름이? 정윤호. 네? 정윤호. 윤호요, 윤호. 네. 자, 저는 김진호고 저기 학생은 정윤호잖아요. 이게 또 같은 호자 돌림인데, 그래서 윤호와 진호 사이가 장축입니다. 장축. 긴 축이죠. 그리고 누구죠? 한규형입니다. 규형. 규형. 네. 규형이와 이한결. 규형이와 한결이를 초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호하고 규형이와 이 두 학생의 길이를 윤호와 진호의 길이로 나눈 것을 20률이라고 합니다. 20률. 그러면 20률은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가면 20률은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분자가 작아지니까 작아집니다. 분자가 작아지니까. 자, 여기 이렇게 넓어지면 20률은 커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세 학생은 반드시 제가 맛있는 걸 사주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좀 쉬워졌죠. 그러면 저기 지금 1번에 다시 한번 문제를 볼까요? 태양의 인력으로 달 공전 궤도 20률이 있다는 거는 이게 타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인력, 태양이 달을 잡아당긴다든지 하면 그것이 20률이 넓어지거나 줄여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2번, 현재의 달 공전 궤도, 지구 공전, 좀 이따 보겠습니다. 금한일식, 보름달의 크기, 근지점, 원지점. 근지점, 원지점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지구가 있고 달이 가까이 있으면 달이 커 보이겠죠. 지구가 있고 달이 멀면, 그래서 저희 사진 찍을 때 얼굴 크면 최대한 뒤에서 찍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게 근지점이구나, 저게 원지점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거든요. 자, 되게 중요한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 도와주셔서,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아까 학생들과 제가 몸으로 보여드렸던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앞정을 2개 받고 줄을 연결해서 연필로 쭉 돌리면 타원이 되고요. 그럴 때 이 FOCI라고 하는 저거를 초점, 그 다음에 저 끝에 이
이거 이렇게 수평선 이쪽과 이쪽 타원의 끝과 끝을 장축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이제 복습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다 했잖아요. 자, 요거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자,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눈 값을 20mm라고 하는데, 초점 거리가 작으면 왼쪽이죠. 작으면 원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되면 뭐가 될까요? 따다당 원이 됩니다. 빙고. 자, 끝나고 선물 받아가십시오. 네. 저한테 오십시오. 네. 그리고 이 is close to 1, 그래서 점점 두 초점이 멀어져가지고 1까지 쫙 가다가 1이 되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타원이 됩니다. 타원이 됩니다. 타원.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네. 이제 이게 이제 제시문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들이 왜 기가 죽어요? 전혀 지식적인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제시문들이 떨어지니까 벌써 딱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잘게 쪼개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제가 진짜 저는 30년 동안 선생으로 살았거든요. 제가 91년 8월부터 선생을 했고, 저는 혹시 여기 해당되는 학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쭉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전 숭의 여자중학교라고 남산에 숭의 여자중학교에서 3년을 교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신고등학교라고 대학로 쪽에 있는데 거기서 3년을 또 교사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고향외고에서 21년째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에서도 가르쳤습니다. 한샘학원, 그 다음에 대치동 대한국민학원, 오성학원. 그러니까 제가 직장이 대충 한 9개 정도. 근데 이 학교에서 21년째 있는 거가 제 친구들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어렵지 않으시죠? 한번 보시라는 거죠. 자, 아까 문해력 말씀드렸죠. 제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글자를 읽고 있는 사람, 그분이 바로 문해력이 있다. 간단합니다. 문해력을 구별할 수 있는 저기 보이시죠? 달은 20률이 0.055. 그리고 근지점, 아까 다 말씀드린 거죠. 달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렇게 돌다가 지구는 여기 있는데 달이 이렇게 돌아서 멀리 가면, 저쪽으로 가면 작게 보이고, 근데 이렇게 돌다 가까이 이렇게 오면 14%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되게 큽니다. 막 건물 사이에 막. 네. 그 얘기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되게 중요한 정보가 나왔죠. 지구 공전 궤도의 20률은 0.017. 일단 이쯤에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뭔가 이렇게 성취감이 있어야죠, 우리가. 그렇죠? 자, 몇 번인지 아시겠어요? 찾으실 수 있죠. 지금, 거기도 여기 오빠들 먹으러 올 때 같이 오세요. 알겠죠? 네. 그쵸? 2번 맞죠? 2번. 별거 아니네. 제가 이제 이 제시문 순서 같은 것도 좀 바꿔놓고 최대한 답을 찾도록 약간 손질을 한 건 있는데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충분히. 그래서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제가 교사를 30년 넘게 했잖아요. 저도 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뭐 제가 저한테 배우는 학생이 저한테 정말 최고의 선생이다? 저는 자신 없고요. 뭐 사실 여기 앞에 설 때 제일 두려웠던 것도 그 지난 제자들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진짜 해주고 싶은 이 핵심적인 말은, 내가 100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내가 이해할 때 100이 필요한데 내가 20밖에 모르잖아요. 80을 채워주는 선생님을 만나면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얘기하면, 학생들에게 영어로 얘기하자면 Not your guilty. 니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학생을 가르치려고 만났는데 딱 보니까 지금
어떤 걸 이해하려면 100 정도가 필요한데 5밖에 안 돼 있으면 제가 95를 채워주면 되거든요. 그 학생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 부탁드리는데 진짜 학원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학원을 보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는 전적으로 학원 선생의 문제입니다. 잠깐만, 이것도 대본에 없지만 도움이 될까 봐 말씀드립니다. 제가 고3 담임을 할 때 저희 반에서 이제 의대를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백병원에 이제 백병원 레지던트로 있는데 제가 잠깐 사고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 친구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의대를 들어가고 나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들을 어떻게 공부시켰는지 얘기하는데 정말 이건 완전히 진짜 TV 드라마 수준이더라고요. 학원 강사를 자기가 면접을 보고, 예. 그래서 자기 아들은 이런 취향의 학생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당근이 있어요. 당근. 그냥 수강료만 내면 그렇게 안 해주죠. 근데 그러고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 아들을 위한 수업을 개설해달라. 내가 책임지고 20명을 넣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나머지 19명은 마루타죠. 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된 그 어머니의 수완이 대단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학생들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선생 탓입니다. 그렇다고 민원을 넣으라는 건 아닙니다. 야, 선생 탓이래더라. 그것들을 이제 잘 조율을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나머지도 사실 되게 재밌는데 시간상 관계상, 요거 이제 3번만 잠깐 볼까요? 아까 금한일씩 일어날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각지름은 달의 각지름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요것만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래 제시문에 다 있어요. 있는데 찾아갖고 하려면 어려우니까. 자, 지금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나올래? 내가 맛있는 거 2번 사줄게. 자, 이렇게 오세요. 빨리. 이게 좀 필요합니다. 지금 일단 제가 제일 얼굴이 크니까 제가 태양을 하겠습니다. 태양이고 지금 태양 이렇게 할까요? 태양, 달, 지구 이렇게 할게요. 그 이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태양, 달, 지구. 자, 이렇게 우회전해 주실래요? 우양우. 아니, 우양우. 예, 이렇게 딱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섰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친구가 저쪽으로 가까이 가면요, 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잠깐 키를 좀 맞춰 볼래? 그렇게. 자, 일자로 딱 써야지. 일자로. 이렇게 하면은 태양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렇죠, 안 보이죠. 아니, 옆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 뒤에 숨으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가장자리만 보입니다. 가장자리. 다 못 가려서. 이게 멀어지니까.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한일식이 일어날 때 지구에서 관측된 태양의 각지름은 달의 각지름보다 크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달이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한일식은 달이 작기 때문에 태양의 겉을 못 막아서 나온 거니까 맞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과생들이 과학 지문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과학 지문이 훨씬 쉽더라고요. 이렇게 쉽다, 이건 좀 거짓말이고요. 좀 재밌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자, 아까 그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다 되잖아요. 요것도 이해하셨죠? 자, 요것도 이해하셨죠? 요건 그겁니다. 20률만이 작아지면, 20률이 작아지는 건 뭐죠? 두 학생이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지면은 더 뭐에 가까울까요? 가까워지면 원타원. 원이죠. 원이면 먼 거는 가까워지고 가까운 건 멀어져야죠. 원이니까. 이거 원래 풍선 사오려고 그랬어요, 제가. 풍선을 빵빵하게 불어가지고 가운데를 눌러보세요. 가운데를 누르면 20률이 멀어지는 거잖아요. 20률이 커지면 먼 거는 더 멀어지고 가까운 건 가까워지죠. 근데 이거를 쫙 펴줘요. 그러면 피면 원에 가까워지면서 얘는 멀어지고 얘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비례가 제일 어려워요. 비례. 제가 국어 영역을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이 비례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달러가 오르면 수출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이런 거 되게 못해요. 달러가 오르면 왜 수출이
달러가 오르면, 달러가 오른다는 말부터 사실 잘못된 말이거든요. 달러가 오른다는 달러 값이 오른 거거든요. 환율이 오른다. 달러 값, 즉 달러를 사는데 돈이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하고요. 네. 네. 여기 이제 다 수능에서 제일 어렵다는 문제를 내가 오늘 이 저녁에 완벽하게 이해했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시죠. 이게 그래놓고 보니까 이거 신기하죠. 그렇구나. 지금 앉아 계신 곳이 지구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커먼 게 달이거든요. 그리고 달 안 보이는 여 뒤에 있겠죠? 이 뒤에 있나? 네, 이 뒤에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개기일식은 달이 나를 바짝 막으니까 태양이 아예 안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한일식은 달이 좀 멀어서 각지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이 겉에를 못 막는. 지금 앉아 계신 데서 한번 해보셔도 돼요. 예, 앞에 계신 분이 내 얼굴 가까이 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게 이제 개기일식이에요. 금한일식과 개기일식이 완전 되게 재밌어졌죠, 그렇죠? 공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진짜로. 어때요? 이해 다 가죠? 고3 문제인데 이해가 가잖아, 그렇죠? 그죠? 고등학생은 원래 이해했을 것 같고. 네. 자, 이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로 설명드린 게 다 이겁니다. 태양, 달,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된다. 네. 자, 이제 제가 혹시 죄송한데 몇 분 정도 더 할 수 있을까요? 1시간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예. 네? 원래 몇 시까지죠? 10분 더 하면 네네 10분 더 하겠습니다. 네, 딱 10분. 네. 여기 아인슈타인 아시죠? 공부는 비밀을 캐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밀과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부는 여러 학생들이 좋아하시는 게임보다 더 좋은 거예요. 물론 게임 갖고 성공하는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면 게임보다 더 확률이 높죠. 요 원리만 이렇게 내가 모르는 걸 막 싸워가지고 이게 마침내 알아내는 거, 그게 공부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성적이 몇 점인가만 계속 보는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요거 한 번만 이렇게 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지만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맛을 보면 그때부터 공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재밌네. 몰랐는데 애를 썼더니 알게 되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느냐, 저는 제가 좀 건방진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세상에 대해서 진지한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진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충인 사람들은 다 대충이더라고요. 맨날 대충 믿고 맨날 대충 공부하고 맨날 대충 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지한가. 그래서 저는 이 아인슈타인이 12살에 그 어렵다는 미적분을 혼자 독학했는데 그 이유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고 아인슈타인의 질문에 대답을 못했대요, 선생들이. 자기 혼자 한 거예요.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인슈타인을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아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쓰는 GPS나 그 다음에 레이저, 태양광 발전이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마태복음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읽어 주셨는데 같이 이렇게 봉독해 주셨는데 저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신 이 성경 말씀에서 저는 어디에 꽂혔냐면 비유에 꽂혔습니다. 비유. 왜냐하면 이 비유는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세상의 비밀을 캐는 건데 신앙은 하나님의 비밀을 캐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세상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자, 제가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목사님. 원래 이렇게 하면 저기 약간 이단들이 이렇게
자기 원하는 말씀만 쏙쏙 뽑아가지고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나 제가 뭐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고 시간은 한정돼 있어서, 자,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번 서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했거든요. 제자들이 나와 뭐라고 합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와, 저는 제자들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저걸 안 물어봤으면 우리는 추정해야 되잖아요. 왜 비유를 했을까? 아마 수많은 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했을 거예요. 이래서 비유를 말씀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딱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대답하여 가르쳤을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야, 여기서 너희는 누구고 저희는 누굴까요? 이럴 때, 그냥 제 경험인데, 이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저 말씀을 딱 읽을 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할 때, 이상하게 내가 저희 같을 때가 있어요. 아, 아무래도 나 같은데. 저 나 같은데. 이상하게 가인과 아벨이 나오면 꼭 가인이 나 같고, 뭐 약간 이런, 속히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12절에 되게 무슨 말이 나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외고에서 그래도 공부를 좀 한다는 학생들을 가르쳐 받고, 그전에는 또 재수생반에서 서울대반, 정말 서울대를 몇십 미씩 가는 그런 데서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 보면 저 12절이 진짜 딱 맞잖아요. 잘하는 애는 더 잘해요. 못하는 애들은 점점 더 못해요. 와, 이게 세상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점점 어려워지죠. 13절 여기 나오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제가 고향외고 21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께서 저희 학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학생들이 너무 잘 듣는다고 계속 칭찬을 해주셨어요. 저도 수업을 할 때 보면 학생들이 너무 잘 들어요. 완벽하게 집중합니다. 완벽하게. 어쩌다 한 명 졸까 말까 합니다. 근데 왜 성적이 다를까요? 저는 그거를 20년 동안 연구했어요. 아니, 왜 똑같이 저렇게 듣고, 심지어 야자도 똑같이 합니다. 저희는 학교 전체에서. 집에서 뭘 하길래 이렇게 다를까? 이거예요, 이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보니까 교회를 고2 때부터 다녔으니까 되게 오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신앙이 맨날 그럴까? 저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이 뭔가 찾아봤더니 고집이 세고 사납다. 고집이 세고 사납다. 완악 그러면 안 들어오는데 고집이 세고 사납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있습니다. 난데. 고집이 세고 사납다. 고집이 세기 때문에 사나운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15절 이거는 진짜 학생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예수님께서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돌이킬까 봐. 와, 한동안 제가 상처를 입고 힘들어했죠. 내가 돌이키는 걸 싫어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진짜로 좀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고향외고가 2024년에 177명의 세례를 받았고 2025년에 139명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왼쪽에 이쪽에 이렇게 하얀 종이 붙은 애들이 세례 받는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예배드려. 이거 동영상 되나요? 동영상인데, 네. 소리. 담임 목사님 저희 학교 오셨을 때 영상입니다. 잘 보십시오. 저기 계시죠?
저 뒤에 여학생들 보세요. 춤추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사회를 보고 저 세례를 제가 다 준비하고 저희는 교목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다 2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하나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나오는군요. 잠깐, 다시 돌사진. 네. 이거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저 300여 명의 학생들을 교회로 보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받고 교회 안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받은 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계속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좀 이렇게 핸드폰이 잘 안 터지는데 계시는지, 좀 응답을 이렇게 바로바로 안 해주시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제가 이거 하울 에코 되나요? 에코. 네. 일산교회. 네. 깜짝이야.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님 300여 명의 학생들을 교회로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계속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산교회 오성진 목사에게 연락해라. 진짜로.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일산교회 오성진 목사에게 전화해라. 제가 홈페이지 뒤져가지고 전화번호 찾아서 다짜고짜 전화해서, 뭐 설명도 안 하고, 저 고양이고 선생인데 저희 학교에 300명의 세례를 받으니까 일산교회로 300명을 다 보내고 싶은데요,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맛있는 차와 맛있는 빵을 주시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죠? 그게 다였습니다. 4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4개월 동안.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4개월의 기다림.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망과 낙담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되게 좀 특이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오성진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나면 오성진 목사님이 다시 만나는 게 보통인데, 오성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같이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계속 거절을 했는데, 3번 거절하고 4번 권유하면 가야지 그랬는데 4번을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밥 먹는 자리에서 계속 눈물이 나는 겁니다. 300명이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께 뭐가 있나? 뭐가 있구나. 전 신기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예배를 담당하기 때문에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만나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영락교회에서도 오셨고요. 김윤성 목사님 제가 모셨고요. 근데 계속 눈물이 났어요. 이거 뭔가 있다. 빠방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렇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몹시 창피했습니다. 계속 울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제가 사전에 양해를 안 구하고 그냥 올렸는데요. 목사님께 제가 카톡에 뜨잖아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선물도 보내지 못하고 그냥 문자만 띡 이렇게 보냈는데, 목사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라는 표현을 쓰셨을 때, 저는 사실 저 표현은 저도 잘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생일을 축하해 주시다니요 하는데, 정말 그 겸손이,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할 때 혹시 그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일까봐, 그렇게 오해할까봐 일산교회 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내가 생신 문자 보냈더니 저 같은 사람에게라고 하는 게 이해가 가니? 좀 이상한데? 요즘 목사님들 안 그러는데? 아시죠? 어떤 말씀이신지. 그래서 저는 일산교회에 정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랑합니다, 이거. 네, 그리고 목사님의 그 겸손, 이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은
용산 쪽에 살고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이사를 갔는데요. 원래는 후곡 4단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왔었고요.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왔다가 이쪽에 못 앉고 저 뒤에 가장 높은 저 에어컨 앞에 누가 이렇게 볼까봐 막 굉장히 긴장 속에서 예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산교회를 그만큼 제가 정말 특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제가 꼭 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하게 가겠습니다. 네. 아까 그 완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더 말씀드리고 이건 이제 일종의 저의 간증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완악이라는 단어 때문에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완악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악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드냐고 원망하고,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공부 많이 한 부모님의 친구를 부러워했고, 내 고집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면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걸 팔자로 생각했고, 이건 운명이야. 난 머리가 나빠. 학교와 선생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저의 완악함 때문에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곡하고 또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생 여러분들에게 제가 약간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 보십시오. 절대로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다시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 보십시오. 절대로 성적 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압니다. 제가 30년 동안 봤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완악해서 고집스럽고 사나워서 내 방법만 고집하고 내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문제 푸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제가 문제를 안 푸니까 성적이 안 올랐던 거예요. 저는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성적이 오르지 않았던 그 경험 때문에 저는 잘 압니다. 그럼 이 완악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두 분의 학생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되게 귀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학생들이 정말 그 뜻을 알고 말했을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완악함이 깨어져야,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아는 게 없구나,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반에서 꼴찌하는 친구를 갖다 놔도 자기는 문제가 없대요. 열심히 하고 있대요. 왜? 그 완악함. 다시 말씀드리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거든요. 절대 안 들려요. 절대 안 보여요. 제가 압니다. 제가 절대 안 보이고 절대 안 들립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 완악함을 정말 깨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